전주에 사시는 윤정희 어르신 이야기를 먼저 드려야겠습니다. 65이신 이분은 평생 전업주부로 사셨습니다. 자식 셋 키우고 손주 5 보고 남편 뒷바라지하며 사신 분입니다. 그런데 작년 겨울 이 어르신이 갑자기 유명한 무속인을 찾아가셨습니다. 자신의 운세를 보러 가신 게 아니었습니다. 나라 걱정이 너무 크셔서 가신 겁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됩니까? 제 손녀가 살아갈 이 나라가 정말 괜찮겠습니까? 텔레비전 켜면 맨날 싸우고 신문 보면 맨날 뒤집히고 이러다가 나라가 망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너무 됩니다. 타나 스님은 한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냥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도 침묵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더니 그녀가 천천히 눈을 뜨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꽁꽁이 녹습니다. 그러나 다른 누군가는 얼어붙습니다. 이 6마디 겉보기엔 단순한 말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솔직히 의미를 몰랐습니다. 무슨 뜻인지, 누가 녹고 누가 얼어붙는다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풀어보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에게 오늘 이 시간은 가볍게 들으실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알아야 할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이 나라의 운명이 어디로 향하는지, 우리 자식들과 손주들이 살아갈 이 땅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무속을 믿으시든 안 믿으시든 괜찮습니다. 그냥 한 사람의 경고로 들어주시면 됩니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오늘 알려드릴 것은 크게 이렇습니다. 타나 스님이 2개의 사주를 보고 예언한 내용, 2025년 12월과 2026년 봄의 2 관문, 권좌에 있는 사람의 삼재가 시작되는 시점, 그리고 아직 전면에 드러나지 않은 셋째의 존재까지 하나씩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타나 스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타나 스님은 40년 넘게 무속일을 하신 분입니다. 그냥 용한 점쟁이가 아닙니다. 한반도 전통 무속의 계보를 이은 분으로 무속계에서도 예언의 정확도로 유명합니다. 이분이 유명해지신 것은 개인의 운세를 잘 맞춰서만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순간마다 정확한 예언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는 여기서 무속이 맞다 틀리다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분의 예언이 다른 무속인과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은 구체적인 시간을 제시한다는 겁니다. 무속인들은 보통 시간을 애매하게 말합니다. 곧, 조만간, 멀지 않은 시일 내에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든 맞았다고 우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타나 스님은 달랐습니다. 2025년 12월이라고 하셨고 2026년 음력 3월에서 4월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점 이렇게 구체적인 시점을 제시하는 것은 자신의 신내림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그 예언의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삼재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삼재, 한자로 3가지 재앙이라는 뜻입니다. 사주 명리학에서는 사람의 띠에 따라 12년에 한 번씩 3년에 걸쳐 찾아오는 시련의 기간을 삼재라고 합니다. 들삼재, 놀삼재, 날삼재 이렇게 새해 동안 사람은 크고 작은 시련을 겪습니다. 사업이 기울고 건강이 나빠지고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은 시기입니다. 우리 세대 어른들은 다들
이 삼재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죠? 할머니나 어머니로부터 올해 삼재니까 조심해라는 말씀 들으신 적 있으시죠? 우리가 젊었을 때는 그냥 미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드니 왜 그런 말이 생겼는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인생에는 정말 아무것도 안 풀리는 시기가 있으니까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조심해도 안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삼재는 그 시기를 이름 붙인 것입니다. 그런데 명리학계에서 오랜 경험을 쌓아온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권력을 쥔 사람의 삼재는 그 개인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고요. 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권력자의 사주는 나라의 기운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쉬운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큰 배가 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을 태우고 항해하는 배입니다. 그 배의 선장이 삼재에 들면 어떻게 될까요? 선장이 판단력을 잃고 주변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건강이 나빠집니다. 그러면 배 전체가 흔들립니다. 승객들이 잘못한 게 없어도 배가 위험해집니다. 선장의 운명이 배 전체의 운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재는 들삼재, 누삼재, 날삼재 세 단계가 있습니다. 들삼재는 삼재가 처음 들어오는 해입니다. 경고의 해입니다. 작은 사고, 작은 불행이 전조처럼 찾아옵니다. 누삼재는 삼재의 힘이 가장 강한 두 번째 해입니다. 여기서 큰일이 납니다. 그리고 날삼재는 삼재가 나가는 세 번째 해입니다. 끝나는 것 같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나가는 삼재는 마치 마지막 파도처럼 한 번 더 강하게 치고 나가기 때문입니다. 타나 스님의 예언에서 지금 감옥에 갇힌 전직 권력자는 바로 이 날삼재의 끝자락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권좌에 있는 현직 권력자는 들삼재가 막 시작되려 한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삼재가 끝나는 바로 그 시점에 다른 사람의 삼재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타나 스님의 예언이 말하는 운명의 교차점입니다. 여기까지 삼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시간, 그러나 준비하면 충격을 줄일 수 있는 시간, 다음으로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사람의 사주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타나 스님 앞에 두 장의 사주 명식이 놓였습니다. 한 장은 지금 구금된 사람의 사주, 또 한 장은 권좌에 앉은 사람의 사주. 스님은 두 장을 나란히 놓고 오랫동안 들여다보셨습니다. 15분이 지나도 30분이 지나도 아무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냥 눈만 감고 계셨습니다. 그러더니 드디어 입을 여셨습니다. 이 두 사람의 사주는 거울입니다. 거울,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거울 속에서는 왼쪽과 오른쪽이 바뀝니다. 앞과 뒤가 뒤바뀝니다. 지금 한 사람은 감옥에 있고 한 사람은 권좌에 있습니다. 거울이 뒤집히면 그 위치가 바뀐다는 것이 타나 스님의 예언입니다. 첫 번째 사주를 보시며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날삼재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폭풍이 거의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아직 마지막 파도가 남아 있습니다. 터널 안에 있으니 빛이 멀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미 터널 출구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주를 보시더니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삼재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것도 아주 강한 삼재입니다. 권좌에 오른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내리막이 보입니다. 아, 잠깐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무속에서는 권력자의 삼재가 특히 더 무섭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높이 올라가 있을수록 떨어질 때
충격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이 삼재에 들면 개인이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권력자가 삼재에 들면 나라 전체가 흔들립니다. 타나 스님은 이 두 사람의 사주를 나란히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가 내려갑니다. 그 시간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옵니다. 2025년 말, 2026년 초, 이 시기에 우리 대한민국 정치판은 완전히 뒤집힙니다. 완전히 뒤집힌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꽁꽁얼은 강의 비밀로 들어가겠습니다. 타나 스님이 예언에서 가장 자주 쓰신 표현이 있습니다. 꽁꽁이 녹는다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때 기억 있으시죠? 한겨울에 강이 꽁꽁 얼면 표면이 완전히 딱딱해집니다.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강 표면 아래에서는 이미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봄이 되면 강바닥부터 온기가 올라옵니다.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귀로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딱 얼음이 깨지고 강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한꺼번에 터집니다. 봄에 홍수가 됩니다. 타나 스님의 예언이 말하는 전직 권력자의 운명이 바로 이 꽁꽁 얼은 강과 같다고 합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막힌 것처럼 보입니다. 꽁꽁 얼어붙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안에서는 이미 흐름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 권좌에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강물이 잘 흐르고 있습니다. 권력이 있고 지지자가 있고 모든 것이 순조로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조금씩 기온이 내려갑니다. 강 표면이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눈치채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강이 꽁꽁 얼어버립니다. 이것이 운명의 대칭입니다. 한 사람에게 봄이 오는 바로 그 시점에 다른 사람에게는 겨울이 시작됩니다. 무속에서는 운명을 물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아무리 막아도 결국은 돌아서 흘러갑니다. 댐을 쌓아도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인위적으로 막을 수 있지만 물의 본성을 영원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주에 새겨진 운명의 방향은 사람의 힘으로 완전히 막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 그 충격을 줄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꽁꽁 얼은 강이 녹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명리학에서는 세 가지를 말합니다. 먼저 시간입니다. 얼음은 하루아침에 녹지 않습니다. 조금씩 쌓인 온기가 결국 얼음을 녹입니다. 두 번째는 계기입니다. 어느 순간 결정적인 계기가 생깁니다. 날이 갑자기 따뜻해지거나 봄비가 내리거나 그것이 계기가 되어 한꺼번에 녹습니다. 세 번째는 아래에서 위로의 변화입니다. 강은 위에서가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녹습니다. 강바닥에 온기가 위로 올라옵니다. 이것은 민심을 의미합니다. 아래에서 민심이 변하면 위에 있는 것들도 반드시 움직입니다. 타나 스님의 예언에서 말하는 2025년 12월이 바로 이 계기의 시간입니다. 자,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시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025년 12월 타나 스님의 예언이 가리키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여러분, 이 날짜가 얼마나 구체적인 예언인지 아십니까? 무속계에서는 언제를 이렇게 명확하게 말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틀리면
그 무속인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무속인들은 시간을 애매하게 말합니다. 가까운 미래, 조만간, 머지않아 이런 식으로요. 그러나 타나 스님은 달랐습니다. 2025년 12월이라고 명확하게 못 박으셨습니다.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달이 지나기 전에 그는 밖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계기가 특이합니다. 건강상의 이유입니다. 기병이 그를 구하게 됩니다. 기병. 일반적이지 않은 병, 예상치 못한 질환을 말합니다. 병이 사람을 구한다는 것, 얼핏 들으면 이상하게 느껴지시죠? 그런데 무속에서 병은 단순한 의학적 현상이 아닙니다. 신이 사람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에서는 더 이상 갈 수 없으니 다른 방향으로 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에서 기병은 단순히 몸이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운명의 방향이 바뀌는 신호입니다. 역사를 보면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큰 어려움을 겪던 사람이 갑자기 건강 문제가 생기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인생이 바뀐 경우가 있습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이것을 전화위복이라고 합니다. 화가 복으로 바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타나 스님의 예언이 단순히 밖으로 나온다는 것에서 끝난다면 큰 의미가 없겠죠?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스님은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밖으로 나오는 것,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진짜 시험은 그 다음에 옵니다. 2026년 음력 3월에서 4월 사이 마지막이면서 가장 무서운 관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관문. 이 말을 들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잠깐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삼재의 마지막 해에, 그것도 마지막 봄에 찾아오는 마지막 관문. 이 시기가 얼마나 결정적인지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 마세요. 방법이 있습니다. 타나 스님의 예언은 이 관문을 넘을 수 있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사람을 잘 봐야 합니다. 이 시기에는 갑자기 도움을 주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진심이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가려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 시기에는 발언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된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감정적인 발언, 충동적인 발언은 금물입니다. 마지막으로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관문을 통과한 이후 어디로 갈 것인지 미리 생각해야 합니다. 운명이 풀린다고 해도 방향 없이 움직이면 결국 길을 잃습니다. 타나 스님은 이 관문에 대해 매우 강한 표현을 쓰셨습니다. 이것을 넘지 못하면 영원히 물속에 갇힙니다. 영원히 물속에 갇힌다. 물속에 갇히는 것은 운명의 흐름에 휩쓸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다는 뜻입니다. 그 상태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영구적인 소외를 의미합니다. 반대로 이 관문을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스님의 표현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꽁꽁이 녹듯 한꺼번에 모든 것이 풀립니다. 점진적인 회복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바뀌는 것입니다. 마치 겨울 내내 얼어있던 강이 봄이 되어 갑자기 흐르기 시작하는 것처럼. 그러면 이 2026년 봄의 관문은 정확히 어떤 시험일까요? 타나 스님은 몇 가지 단서를 주셨습니다. 이 시기에 그의 주변에서 무언가가 크게 움직입니다. 지지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중요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론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명리학에서 음력 3월에서 4월은
봄의 기운이 절정에 달하는 시기입니다. 모든 생명이 싹을 틔우는 때입니다. 이 시기에는 새로운 시작의 기운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잘 활용하면 운명이 크게 전환될 수 있습니다. 타나 스님의 마지막 말씀이 기억납니다. 이 봄을 기점으로 강의 물길이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꽁꽁 얼었던 것이 녹아 흐릅니다. 그러나 반대쪽에서는 그 강이 얼기 시작합니다. 반대쪽에서 강이 얼기 시작한다. 이제 두 번째 사주 이야기를 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제 현직 권력자의 이야기입니다. 타나 스님은 두 번째 사주를 오랫동안 들여다보셨습니다. 그리고 침통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삼재가 이제 시작됩니다. 삼재입니다. 삼재의 첫 번째 해, 경고의 시기. 아직 큰일이 터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스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2026년 상반기부터 이 사람의 운기가 꺾이기 시작합니다. 권자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내리막길에 접어듭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타나 스님에게 직접 여쭤봤습니다. 아무리 삼재가 와도 권자에 있으면 버틸 수 있지 않습니까? 스님의 대답이 인상 깊었습니다. 사람들은 권력이 삼재를 막아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오히려 권력이 크면 클수록 삼재의 타격도 큽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낮은 곳에서 떨어지는 것보다 훨씬 아픕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삼재 기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스님은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삼재는 안에서부터 무너집니다. 밖에서 오는 적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이 나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측근의 배신입니다. 믿었던 사람의 배신입니다. 이것이 현직 권력자에게 닥칠 첫 번째 시련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권력자들이 무너질 때 결정적인 타격은 거의 항상 내부에서 왔습니다. 외부의 적은 막을 수 있습니다. 방어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에 있는 사람이 적이 될 때는 막기가 어렵습니다. 그가 어디 있는지 언제 움직일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타나 스님의 예언에서 이 배신이 단순히 한 사람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더 충격적입니다. 한 사람이 돌아서면 그 뒤로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이 따라 돌아섭니다. 도미노처럼 도미노. 한 장이 쓰러지면 연쇄적으로 쓰러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에서 시작하지만 결국 모든 것이 쓰러집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는 이런 장면을 역사에서 여러 번 봤습니다. 권력자 주변에서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하면 그것이 끝의 신호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균열처럼 보입니다. 그 정도야 별거 아니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균열이 결국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스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2026년 상반기, 이 사람에게는 5년 임기를 다 채우기 어려운 기운이 보입니다. 5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헌법에 의해 5년의 임기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채우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탄핵일까요? 사퇴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일까요? 이 질문에 타나 스님은 직접적인 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뜻이 바뀌면 사람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형태가 어떻든 방식이 어떻든 결과는 같습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권좌에 있는 사람의 삼재가 시작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안에서부터 무너지는 방식이라는 것, 이것이 타나 스님의 두 번째 사주 예언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삼재와 함께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다음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지 재앙의 씨앗이 있습니다. 타나 스님의 예언에 따르면 현직 권력자의 삼재 기간 동안 네 가지 큰 씨앗이 동시에 발아합니다. 씨앗이 발아한다는 것은 이미 그 씨앗이 심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보이지 않을 뿐이지 땅 아래에서는 이미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재의 기운을 만나면 일제히 지면 위로 솟아오릅니다. 첫 번째 씨앗은 측근의 폭로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부 배신과 연결됩니다. 그런데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폭로라는 점이 더 무섭습니다. 단순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비밀을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내부에서만 알 수 있는 정보, 일반 국민들이 전혀 모르는 정보가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정보가 나라 전체를 흔들어 놓습니다. 타나 스님이 쓰신 표현이 참 섬뜩합니다. 가까운 곳에서 칼이 나옵니다. 그 칼에는 독이 발려져 있습니다. 독 묻은 칼. 한 번 베이면 상처 자체보다 독이 더 무섭습니다. 폭로된 정보 자체보다 그 파장이 더 크다는 뜻입니다. 한 번 나오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사과해도 해명해도 이미 퍼진 정보는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우리 역사에서 본 적 있으시죠? 권력의 정점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측근의 폭로 한 방에 무너지는 경우, 그것이 타나 스님이 예언하는 첫 번째 씨앗입니다. 두 번째 씨앗은 같은 편이 분열입니다. 아, 잠깐요. 이것이 어찌 보면 첫 번째보다 더 무섭습니다. 외부의 적은 한 방향에서 옵니다. 방어 자세를 취하면 됩니다. 그러나 내부의 분열은 사방에서 동시에 일어납니다. 어디를 봐야 할지 모르는 상태가 됩니다. 타나 스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둘로 쪼개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 의미심장합니다. 눈으로 보기 전에 귀로 먼저 듣는다는 것입니다. 즉, 아직 표면화되지 않았지만 이미 내부에서 균열이 진행 중이라는 뜻입니다. 정치에서 당내 분열은 권력자에게 가장 치명적입니다. 같은 편이 갈라서면 외부에 에너지를 쏟을 수가 없습니다. 안에서 싸우느라 밖을 돌볼 여력이 없게 됩니다. 그 빈틈을 외부의 적이 파고듭니다. 명리학에서는 이것을 자충수라고 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해치는 것입니다. 외부의 누군가가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편이 스스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삼재기간에 가장 자주 나타나는 패턴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씨앗은 외부의 압박입니다. 바깥에서 바람이 불어옵니다. 큰 나라가 개입합니다. 대한민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주변에 강대국들이 있습니다. 그 강대국들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동맹 관계도 있고 안보 문제도 있고 경제적 이해관계도 있습니다. 권력자가 내부적으로 흔들릴 때 이런 외부 변수들이 더욱 크게 작용합니다. 타나 스님의 표현이 인상적입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접으면 그는 버팀목을 잃습니다. 독수리는 동맹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강한 동맹의 지지가 사라지면 권력자는 고립됩니다. 고립된 권력자는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미국의 지지를 잃은 권력자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외교적 실패, 동맹 관계의 균열이 권력자의 마지막 버팀목마저 빼앗아가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타나 스님의 경고입니다. 네 번째 씨앗은 건강의 문제입니다. 타나 스님은 두 번째 사주를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혈관과 혈압, 이 사람의 몸을 보니 혈관이 위험합니다. 스트레스가 이 사람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크게 쓰러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무속에서는 몸의 신호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몸이 보내는 경고를 무시하면 더 큰 일이 납니다. 권력자의 건강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국정 운영의 문제입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결정이 또 다른 위기를 불러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씨앗이 삼재와 함께 동시에 발화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측근의 폭로, 같은 편의 분열, 외부의 압박, 건강의 위기, 이 네 가지가 연속으로 혹은 동시에 찾아온다면 어떤 권력자도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타나 스님의 예언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운명의 전부가 아닙니다. 타나 스님의 예언에는 아직 말씀드리지 않은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셋째의 이야기입니다. 타나 스님의 예언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두 사주를 보시다가 그녀가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만 보면 안 됩니다. 셋째가 있습니다. 셋째, 전직 권력자도 아니고 현직 권력자도 아닌 제3의 인물, 아직 전면에 드러나지 않은 누군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지금까지의 예언도 충분히 충격적이었는데 셋째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은 이야기가 훨씬 복잡해진다는 뜻이었습니다. 무속에서는 그림자, 인물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서 판을 바꾸는 사람, 체스로 치면 뒤에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앞으로 나오는 말과 같습니다. 바둑으로 치면 언뜻 아무 관계없어 보이는 돌인데 나중에 보니 전체 판을 바꾸는 핵심 돌인 것과 같습니다. 타나 스님은 이 셋째에 대해 몇 가지 단서를 주셨습니다. 셋째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습니다. 인내의 기운이 강한 사람입니다. 인내,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조급하지 않은 사람, 두 사람이 서로 싸우는 동안 소모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자기 때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셋째는 두 사람과 다른 방식으로 국민에게 다가갑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올라오는 이미지를 가집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올라온다. 기존 엘리트 정치인들과 다른 방식으로 국민과 소통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언어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타나 스님은 셋째의 사주에 대해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사주에는 물기와 금기가 함께 강합니다. 물은 지혜와 유연성을 상징합니다. 금은 결단력과 카리스마를 상징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강한 사람은 때를 기다릴 줄 알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그리고 셋째의 등장 시점도 말씀하셨습니다. 2026년 하반기에서 2027년 사이입니다. 두 사람의 싸움이 어느 정도 결론이 날 때쯤 이 셋째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 역사와 세계 역사를 보면 이런 패턴은 반복되어 왔습니다. 큰 세력 두 개가 충돌하면 항상 제3의 세력이 어부지리를 얻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패턴은 반복됩니다. 두 강자가 싸워 서로 소모될 때 비교적 약했던 세 번째가 최후의 승자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셋째는 누구일까요? 타나 스님의 예언은 구체적인 이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신이 그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이런 마지막 단서만 남기셨습니다. 셋째는 지금 그림자 속에 있습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미 존재합니다. 두 사람이 치열하게 싸우는 동안 그는 준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쳤을 때, 새로운 선택지가 필요할 때 그때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셋째가 누구일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당장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두 사람의 싸움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3의 변수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운명과 선택의 교차점에 서 있습니다. 예언을 들으면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정해진 운명이라면 내가 뭘 해도 소용없다는 체념과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각성. 타나 스님의 예언은 분명히 두 번째 반응을 원합니다. 그녀가 강조한 한마디가 있습니다. 운명은 정해져 있지만 선택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사주 명리학에서는 사주가 삶의 큰 틀을 정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바람의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돛을 세우느냐는 선장이 결정합니다. 같은 바람이라도 돛을 잘 세우면 목적지에 도달하고 잘못 세우면 난파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앞으로 엄청난 뉴스와 루머가 쏟아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자에, 카카오톡에, 텔레비전에 온갖 이야기들이 넘쳐날 것입니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고 오늘의 적이 내일의 친구가 되는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세대는 이미 많은 혼란의 시기를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4.19를 겪었고 5.18을 겪었고 6월 항쟁도 겪었습니다. 군사정권 시절도 살아오셨고 민주화의 기쁨도 느끼셨습니다. 그 모든 시기마다 우리 세대가 중심을 지켜왔습니다. 자식 키우면서도 먹고 살기 힘들면서도 이 나라를 이만큼 키워냈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혜가 지금 또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감정에 휩쓸리지 말아야 합니다. 특정 사람을 무조건 지지하거나 무조건 반대하는 태도는 위험합니다. 정치는 흑과 백이 아닙니다. 회색 지대가 훨씬 넓습니다. 우리 세대는 살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어제 좋아 보이던 사람이 오늘 나쁜 사람이 되고 어제 나쁜 사람이 오늘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냉정한 눈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타나 스님이 말씀하신 셋째가 누구든 간에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기존의 틀에 갇혀 있으면 변화를 놓칩니다. 완전히 새로운 인물이 등장할 수도 있고 완전히 새로운 방식이 제시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편견 없이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의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어려운 시절을 이겨냈고 전쟁의 상처를 딛고 일어섰고 아무것도 없던 나라를 이만큼 키워냈습니다. 그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가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합니다. 우리가 흔들리면 자식들이 흔들립니다.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손주들이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손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어른들의 몫입니다. 그것이 우리 세대가 할 수 있는 진정한 효도 아닐까요? 내가 건강해야 가족이 행복합니다. 내가 판단력이 있어야 자식들이 도움을 받습니다. 내가 중심을 잡아야 가정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타나 스님의 마지막 말씀이 생각납니다. 나는 하늘이 보여준 것을 말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뜻도 사람의 선택 앞에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명은 큰 틀을 제시하고 선택은 그 안에서 길을 만듭니다. 이제 새로운 질서가 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타나 스님의 예언은 혼돈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끝에 무엇이 오는지도 말씀하셨습니다. 혼돈의 끝에는 새로운 질서가 옵니다. 새로운 질서. 무속에서는 큰 변화 전에
항상 큰 혼돈이 온다고 합니다. 봄이 오기 전에 마지막 겨울 폭풍이 몰아치는 것처럼 새로운 것이 오기 전에 낡은 것이 최후의 저항을 합니다. 타나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물길이 바뀝니다. 지금까지 흘러오던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누가 권력을 잡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권력이 운영되느냐의 변화입니다. 물길이 바뀐다는 것은 단순히 인물의 교체가 아니라 시스템의 변화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방향으로의 변화, 더 투명한 방식으로의 변화, 더 낮은 곳에 목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의 변화, 그리고 이 변화의 중심에 있는 것은 바로 민심이라고 하셨습니다. 민심이 움직이면 하늘도 움직입니다. 민심이 돌아서면 아무리 강한 권력도 버틸 수 없습니다. 반대로 민심이 지지하면 아무리 어렵더라도 결국은 살아납니다. 이것이 동양 철학의 근본 원리입니다. 천명은 민심에 반영된다. 하늘의 뜻은 백성의 마음에 담겨 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 왔습니다. 여러분, 타나 스님의 예언은 예언을 넘어 하나의 경고입니다. 무속에서는 예언을 미래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봅니다. 예언이 맞아떨어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예언을 듣고 준비해서 그 충격을 줄이거나 막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타나 스님이 이 예언을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위험을 알려서 대비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두 권력자에게는 각자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에게는 현명한 선택을 하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 전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타나 스님의 예언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삼재는 12년에 한 번씩 3년에 걸쳐 찾아오는 운명의 시련입니다. 권력자의 삼재는 그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타나 스님은 두 개의 사주를 보시며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지금 구금된 전직 권력자는 날삼재의 끝자락에 있으며 2025년 12월에 건강상의 이유로 밖으로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 2026년 음력 3월에서 4월 사이에 마지막 관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관문을 넘으면 꽁꽁 얼은 강이 녹듯 모든 것이 풀리고 넘지 못하면 영원히 물속에 갇힌다고 했습니다. 현직 권력자에게는 들삼재가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2026년 상반기부터 운기가 꺾이기 시작하며 측근의 폭로, 같은 편의 분열, 외부의 압박, 건강의 위기라는 네 가지 씨앗이 동시에 발아한다고 했습니다. 5년 임기를 다 채우기 어려운 기운이 보인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싸움 뒤에 셋째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림자 속에 있지만 2026년 하반기에서 2027년 사이의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내심이 강하고 우리 국민에게 아래에서 올라오는 방식으로 다가오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혼돈의 끝에 새로운 질서가 온다고 했습니다. 물길이 바뀌고 권력의 방식이 달라지고 대한민국이 새로운 방향을 찾게 된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세요. 예언은 운명을 확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실제 운명을 결정합니다. 꽁꽁 얼은 강은 반드시 녹습니다. 봄은 반드시 옵니다.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혼돈의 겨울을 지나고 있다면 봄이 반드시 옵니다. 그 봄을 맞이할 준비를 지금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 세대가 겪어온 이 나라의 역사를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겪어온 이 혼돈도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더 나은 우리 대한민국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며 우리 손주들이
살아갈 이 땅을 위해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역할입니다. 여러분의 판단을 믿습니다. 우리 세대의 지혜를 믿습니다. 그 지혜가 우리가 사는 이 나라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예언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어른들의 지혜를 서로 나누어 주십시오. 전주에서 타나 스님을 찾아간 윤정이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예언이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당하는 겁니다. 알면 준비라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 말씀이 맞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제 아셨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중심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현명하게 선택하십시오.